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서 이혼에 이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언제까지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유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보통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자동이혼이라는 개념, 사실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모르고 자동이혼을 하고 싶다, 자동이혼이 됐으니 어떻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이혼이라는 건 없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서류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 시효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청구하지 못하면 이혼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렇게 기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혼 소송 관할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내에 관할구역 내 주소지가 있을 때 그 가정법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 최후 공통주소지가 있습니다. 공통주소지, 그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그 주소지에 관할이 있다고, 주소지가 계속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사유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관할이 민사소송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만이 당사자가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고 다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제3분할 청구도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친권 및 양육자 지정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제3분할 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제3분할은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또 부동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시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제3분할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이혼소송하면서 상간자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진행 가능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소송 병행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그 사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 진행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재판상 이혼에 대한 사유와 전반적인 소송 절차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